그 질문은 간단하게 좀 답변이 예상되는 거는 중간에 물어도 되는데 길게 가는 거는 일단 끝나고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비수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길게 하는 거죠. 설명 순서는 BIM에 대한 간단한 정의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비 수업하고 공정시뮬레이션 방법하고 기타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BIM 뭐 아시다시피 빌딩 모델하고 인포메이션인데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기둥을 하나 클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름이나 층별 정보나 재료나 구조, 뭐 수량 이런 등 어떤 속성 정보들을 가진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형상과 속성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4D, 5D, 6D 뭐 도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너지에서 구조 해석입니다. 여기에 4D에 해당하는 것이 나비 수업이죠. 아시다시피 4D는 뭐 시간 개념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 KDN에 대한 어떤 사용 프로그램을 보면 3D는 아시다시피 레빗 툴을 사용하고 4D는 뭐 시공빔 지금 나비 수업 죄송합니다. 3D는 레빗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4D는 나비 수업, 그 다음에 5D, 4D 이제 그래서 일정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유미디 시스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좀 4D 개념이 두 개가 겹치죠. 아시다시피 이제 유미디 시스템은 RRP라고 하는 비용에 있던 통합 프로그램이고 하이파이브 5D 시뮬레이션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사실 공정 시뮬레이션 옆에 한번 보셨겠지만 같이 되죠. 나비수학의 4D는 이러한 그 뷰어 기능뿐만 아니라 공정에 사실은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뭐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 뭐 자재적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동적 요소들이 하나의 이제 작업 단위를 시뮬레이션에 같이 껴들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거기에 간섭 체크까지 포함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은 이제 5D가 연동되어 이 전체 일정에 따른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뷰어의 역할을 하는 게 유미디의 4D고요. 그 다음에 나비수학의 4D는 그 시공사의 그 공정계획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연 요소나 단축 요소를 찾아내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작성하는 게 이 나비수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공사에서 이제 뭐 이 일정 계획이라고 해서 프리마데나 이런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RR대로 주고받고 나비수학의 타임라인으로 주고받는 데이터의 흐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나비수학 프로그램에서 사실 설명하는 사용 목적인데요. 분야별 설계 모델을 파일과 데이터를 병합을 하고 실시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협업의 툴킷 그 다음에 4D 일정식, 뭐 충돌 간섭 체크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정 시뮬레이션하고 간섭 검토입니다. 결국은 공정 시뮬레이션하고 간섭 검토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일정 지점의 제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결국 비용 감소로 이루어지겠죠. 먼저 공정 시뮬레이션입니다. 공정 시뮬레이션의 시작은 뭐 아시겠지만 각 분야별 그 건축구조 MEP, 토목적용 이러한 빔 데이터들을 데이터 용량에 잡고 형상과 속성 정보를 가진 NWC라고 하는 파일로 다들 아시겠지만 변환을 해서 나비수학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서 나비수학의 파일 구조를 다시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NWC는 데이터 용량이 적고 형상과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 포맷이고요. 그리고 NWF는 작업용 파일로 각 분야별 그 NWC 파일들을 링크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형식이 이제 NW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용 파일을 분야별 작업자의 어떤 공유 파일이 필요로 할 때 빼낼 수 있는 것이 이제 NWD라는 파일의 형식인데 이 파일의 특징은 비밀번호나 사용기간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은 나비수학의 타임라이너가 중심이 되고 설계사에서 레빗을 가지고 작업한 형상과 속성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NWC로 가져오게 되면 시공사에서 또는 뭐 누군가가 작성을 하겠죠. 이 공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성한 일정 정보를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는 형식이 됩니다.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그 나빗속으로 들어온 형상과 속성 정보를 속성 정보를 이 항목 찾기와 검색 세트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 1층 골조공사에 해당하는 그 형상들을 기둥이라 치면은 형상들을 공중별로 그룹화를 하는 겁니다. 이름 하에 검색 세트 이름 하에 이거를 타임라인의 작업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일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프리마데라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든 CSV든 이러한 계획 공정이나 실제 공정 데이터들을 나빗속의 타임라인 작업의 단위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설계 변경이나 일정 변경이 됐을 때에도 데이터 흐름은 같습니다. 수정이 되거나 하면 다시 리로드 해주는 형식이 되고 일정 정보가 수정이 돼도 다시 리로드 하는 형태가 되겠죠. 타임라이너의 이제 그 프로그램의 그 탭을 잠깐 좀 보시면 네 가지 탭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작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가 있어요. 여기에 형상과 이제 일정 정보가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소스 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정 프로그램의 일정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탭이죠. 그리고 구성 탭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신축이나 철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이 시뮬레이션 되는 동안에 그 컬러를 지정을 함으로써 내가 이것이 신축하고 있는 어떤 형상인지 철거하고 있는 어떤 그 시뮬레이션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걸 세팅해주는 탭이 구성 탭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탭은 말 그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탭이고요. 일정 기간 또는 전체 기간, 공사 기간 이렇게 일정을 정해줄 수도 있고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왼쪽 상단에 한번 보셨겠지만 거기에 어떤 공사 진척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첩 문자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카메라를 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동안에 카메라의 어떤 위치를 같이 옮겨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사실 작업이라는 하나, 즉 작업이 이제 하나의 공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하나의 공정의 작업 기간은 분까지 세분화해서 가능하고 시뮬레이션의 그 간격의 크기는 주에서 초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공기가 아주 짧은 아주 타이트한 돌발 공사를 하거나 이런 타이트한 이러한 공사에 또 아주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이 이제 가능하겠죠. 실질적으로 시간 개념을 저렇게 쪼갤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정별 그룹화를 먼저 좀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항목 찾기, 그 다음에 검색 세트의 어떤 그 기능을 써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어느 정도는 나빗속을 다뤄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보시지 못한 분들이 이제 있다고 가정하에 사실은 좀 동영상을 만든 거라. 오픈하는 것부터 좀 보시면, 일단 이게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좀 오픈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작업용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제 추가라는 기능을 써서 각 분야별 NWC 파일들을 가져오게 되면 이 선택 트리에 다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KDM의 잘 아시겠지만 지하층의 모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항목 찾기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형상과 속성 정보가 있다면 속성 정보에서 그 정보들을 필터링을 해서 지하 1층에 있는 기둥만 내가 선택을 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낚아채는 거죠. 이렇게 낚아채게 되면은 이 낚아챈 거를 이 세트 창에서 검색 세트로 이제 여기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름은 이제 지하 1층 기둥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나의 공정이라 하면은 기초공사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다른 것들 클릭했다 다시 해보면 이 이름 하나 클릭을 하면 기둥이 전체가 이게 얘 이름을 클릭하면 공정이 그룹화돼서 형상이 잡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뷰 선택하고 나머지는 이제 숨기거나 다시 이제 나타나게 하는 기능들은 다른 프로그램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공정별 그룹화를 여기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간에 여기에서 한 번은 해야 돼요. 무조건. 한 번은 해야만 최초에 한 번은 해놓고 나면은 일정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형상이 변경됐을 때는 이게 그 세트를 만드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 세트라는 것이 있고 검색 세트라는 게 있어요. 선택은 말 그대로 내가 여기에서 그냥 클릭해가지고 이거를 그룹화해가지고 이름을 주는 것이고 검색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형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필터링해서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같은 이름을 가진, 즉 패밀리 유형 똑같은 걸 가지고 레빗에서 기둥을 하나 추가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다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갱신을 했다고 가정하면 얘가 기능적으로 같이 낚아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잘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의 관리가 이제 그만큼 사실은 중요하겠죠. 앞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수정이 되거나 그다음에 그 형상의 업데이트, 일정에 대한 업데이트는 계속 될 테니까. 이제 공종별 그룹화를 했으니까 그 타임라이너의 이제 작업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그룹하고 일정 정보를 좀 연결하는 동영을 처음에 지금 나오는 거는 일단 아까 만들었던 지하 1층, 지금 글씨가 지하 1층 기둥인데 좀 깨지죠. 지하 1층을 잡으면 아까 만들어놨던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이렇게 잡혀져 있죠. 그죠? 여기 지금 타임라이너라는 창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가 이제 작업 탭, 데이터 소스 탭, 구성 탭, 시뮬레이션 탭이라고 하는 네 가지 탭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파일은 저기 작업 탭에서는 작업을 하나 추가하기도 하고 그 작업의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디렉트 시작과 끝 일정 정보가 이게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 탭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프리마데라 아니면 프로젝트 그 다음에 CSV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탭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신축이 됐던 시뮬레이션 하면서 모양을 정의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작업을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미리 만들어진 거는 그 KDN에서 작업한 거 미리 작업되어 있는 게 뭐냐면 철근 배근 그 다음에 철근 배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거푸집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타설이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탭은 당연히 시뮬레이션 하니까 재생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설정 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설정에서 전체 공사 기간 중에 시작과 끝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재생 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중첩 문자, 이 왼쪽 상단에 나타나는 중첩 문자나 아니면 계획 공정이나 실제 공정을 비교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곳이 아까 시뮬레이션 탭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그 CSV 파일, 즉 일정 정보를 가진 작업의 이름과 일정 정보를 가진 파일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져오게 되면 새 데이터 소스 탭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일단은 KDN 신축공사라고 이름을 하나 적어주면 이걸 지금 가져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의 이름과 일정 정보를 제가 가져온다고 했죠. 여기에 오른쪽 클릭해서 작업 계층 다시 구성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한 번만 해주면 이 작업 탭으로 가면 이렇게 데이터가 다 들어와 버립니다. 여기는 공정 이름이 될 것이고 여기는 지금 계획된 시작과 이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가져온 거는 실제 시작과 실제 끝만 지금 데이터만 지금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작업 계층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CSV라예요. 왜냐하면 CSV는 그 기본 그야말로 엑셀에서 우리가 만졌다 뺐다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라 실질적으로 무슨 공사에 이렇게 위계 질서가 분명히 이 공정에서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이 CSV에서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요게 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검색 세트에서 만들어 놓은 이 각 공정별 그룹화한 거와 여기 지금 규칙을 사용하여 자동 연결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여기에 있는 검색 세트에 있는 공정별 그룹화한 이름과 여기에 작업 이름이 같아야 돼요. 같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같으면 여기 규칙 지정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 이름과 이 이름이 링크가 돼서 이렇게 자동으로 형상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지하 1층을 잠깐 보시면 지하 1층이라는 거 있죠? 이 자동 연결됐어요. 똑같이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즉 이게 여기 만들어야 되는 이름은 뭐냐면 시공사에서 세분화하는 공정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사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그리고 일정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제 데이터 소스를 다시 가서 이런 갱신 누르고 다시 동기화를 다시 한번 해주게 되면 또다시 이 작업 탭에 일정 데이터들이 다시 업데이트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이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고요. 전체 시뮬레이션은
사실 프레임만 하면 됩니다.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구성 탭에서 빨간색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은 철근 배근이고 노란색은 거푸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일단 이제 시간은 아마 한 20초쯤 되는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건 철근 배근이고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결국은 이제 거푸집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양이 이제 타설의 시점이라고 사실 보면 되죠. 요거는 이제 요 1층에서의 이야기지만 예전에 한번 보셨겠지만 층별이 됐건 뭐 그거는 얼마든지 그룹핑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부분 일정 시뮬레이션은 뭐 같은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 탭의 설정 탭에서 이 시작과 끝, 즉 뭐 1월 1일부터 원래는 뭐 12월 달부터 이 공사가 진행이 됐지만 1월 1일부터 뭐 1월 31일까지만 시뮬레이션을 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 재생 시간을 10초 정도만 일단 집어넣어보면 일단은 1월 1일 이전에 된 건 지금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1월 1일부터 걸리는 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에 추가된 시뮬레이션 보시겠습니다. 지금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사실은 어떠한 형상을 잡고서 이 객체를 어디서부터 뭐 어디까지 이동 경로나 이런 것도 애니메이션 지정할 수 있는 창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일단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이거 홍기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그 기계실의 장비 반입인 거죠. 예, 장비 반입인데 이런 이동 경로를 계획을 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타이밍과 그 위치 값을 여기 저장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그냥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거 만들었던 거를 타임라인으로 아까 다시 갖고 와요. 여기에서 자 이동하는 이거를 작업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장비 반입이라고. 지금까지 있었던 건 우리가 모델링한 거고 장비 반입은 또 다른 경제 형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시간이 필요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비를 반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애니메이션을 여기에 애니메이션 탭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지금 이것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장비 반입에 해당하는 형상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시뮬레이션 탭으로 다시 가서 일단은 움직이면서 제가 마우스를 잡고 얘가 움직여서 그런데요. 지금 원래 장비 반입하는 거를 제가 이 일정의 뒷부분에다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재생을 한번 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제가 들어가겠죠. 전체 시뮬레이션 한번 잠깐 보실게요. 보셨던 거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원래의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지금 중첩이 돼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일단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왼쪽 상단에서는 계속해서 각 공정별로 그 진척도를 계속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실은 다양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비용 데이터도 일부 사실은 가져올 수 있기는 한데 비용 일정 통합이라고 하는 강력한 프로그램이 사실 있기 때문에 흉내내는 정도의 어떤 비용들 즉 철근 콘크리트 공사 1층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어떤 비용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기간이 한 30일이 들어가 버리면 그걸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금액까지 정도는 여기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들 보신 거긴 한데 잠깐 좀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래서 이거는 AVI 파일로 이제 파일 내보내기 하는 건데 이거는 홍기가 만든 겁니다. 시간이 좀 이게 너무 좀 길게 잡혀 있어서 줄인다고 줄였는데 조금 늘린 것 같아요.
앞으로 보신 사람도 있고요. 예. 꽤나 좀 사실 홍기가 이거 하면서 시간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사실은 얘가 아까 봤던 거랑 이거와는 좀 화질이 좀 많이 틀린데 이게 지금 렌더러가 이 나비 속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오토데스크 렌더러만 이렇게 하려고만 해도 꽤나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좀 우려되는 바는 요거까지는 가는데요. 이게 지금 한 몇 층 올라가다 보면 개체수가 많아서 이게 나비속이 다운될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되는데 이거는 뭐 예전에 처음에 공정 시뮬레이션 한번 보신 적 있죠? 그냥 막 아주 러프하게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한 뭐 공정들이 전체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아니면 근데 이거는 사실 시공하는 순서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면 뭐 그거 사실 제대로 하자고 치면은 뭐 나름의 어떤 공정 관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공정 계획을 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층별 순서대로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정도의 그냥 시뮬레이션 예전에 한번 타임라인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 해서 결국은 공정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지는 거는 뭐냐면 언제 어디에 이제 무엇이 간섭이 생기느냐를 이제 사실은 찾는 거고 보시는 건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 일정 기현 및 최소화, 일정 기현을 최소화하고 단축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결국은 비용 감소가 이루어지는 게 이 프로그램 사용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간섭 검토입니다. 시각적 검토하고 이제 크래시 디텍티브를 이용한 이제 검토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모든 시작은 아시다시피 빔 설계는 끝났다고 사실은 보는 거죠. 아까 보셨던 장면인데 NWC 파일로 일단은 파일 변환을 해가지고 나비 속으로 가져오면서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검토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시각적 검토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간섭 검토를 하는 거죠. 이러한 시각적 검토나 뭐 관측점이나 뭐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나비성 기능들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러면 사실 왜 이런 시각적 검토가 이제 필요하냐? 뭐 다들 아시는 얘기긴 한데 결국은 지금 것은 각 분야별 설계도면에 갖다 놓고 체크를 한다든지 트랙싱지를 엎어놓고 교차해서 본다든지 뭐 스케일을 사용해서 머릿속에 있는 3D를 상상해가면서 사실 간섭 체크를 사실 해왔단 말이죠. 근데 3D 설계 데이터가 나오니까 모든 데이터를 통합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합해놓고 그걸 돌아다니면서 검토할 툴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게 나비석입니다. 그러면 나비석의 사용자는 누가 되느냐? 결국은 검토를 해야 되는 사람 모두가 나비석의 사용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각적 검토에 대한 진행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선택, 가시성 조절, 보시면 아시죠? 보행 시선, 단면 처리 사용, 측정 기능. 측정 기능은 우리 저걸로 얘기하면 그냥 스케일 갖다 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선택 및 가시성 조절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선택 트리에 우리가 사실 추가로 로드한 링크된 파일입니다. 이게. 링크된 파일들을 한번 선택을 하고 모든 선택된 거 이외에도 숨기게 되면 저렇게 한번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로드한 파일이지만 세트라는 개념에서 기계공사를 하나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계공사만 이렇게 잡고 숨길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이건 1층 바닥만 지금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거 숨기기 하면 1층 바닥 뚜껑을 이제 숨기고 나니까 지하층에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간섭을 체크하기가 좀 좋아졌죠. 이런 부분들은 이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방해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좀 유효적절하게 써서 탐색을 좀 하고 간섭 위치를 좀 찾아낼 필요가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잠깐 보셨던 거는 딴 거 아니고요. 뷰 큐브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레빗과 똑같은 기능이니까 넘어갈게요. 보행시선 잠깐 보시면 지하 1층에 기계실이죠. 보행시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 사실 별건 아니고요.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탐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고 이 마우스만 가지고 밀고 당기고 좌우로 돌리고 스크롤 돌려서 내가 이렇게 이게 지금 마우스만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밀고 당기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디가 문제인지 체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알고 나면 되게 간단한 기능입니다. 마우스만 가지고 조작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보행시선과 같이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 보셨을 텐데 3인칭이라는 걸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바타가 나옵니다.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여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바타가 있으면 이렇게 아바타를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가 아닌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충돌 기능을 좀 보여드릴 텐데 충돌이라는 것이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형상을 이렇게 뚫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충돌이라는 기능을 체크를 하게 되면 실제 건물과 같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갈 수 있고 못 가게 되는 거죠. 볼게요. 네, 못 가죠. 그리고 여기에 중력이라는 중력값을 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바닥이 없으면 이게 한없이 떨어지는데 사람을 잠깐 제가 올려놨어요. 위로. 올려놓고 중력이라는 걸 체크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객체가 있는 데까지는 얘가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걸어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단은 이렇게 쉽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지금 충돌이라고 한 것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였죠.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가지 못해요. 다시 꺼버릴게요. 끄면 이제 뚫고 지나갈 수는 있긴 하겠죠. 이렇게 하면 지나가긴 합니다. 근데 한번 보셨을 텐데 예전에 빔스에선가 교육하던 것 중에 스크립트 써가지고 문을 회전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뭐냐면 아까 보셨던 거기에 문에다가 문을 원점으로 해가지고 일정 거리에 이 카메라나 아니면 아바타가 들어오게 되면 이 문이 열리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스크립트예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 건물에 있는 모든 문에다가 사실은 다 지정을 해놓으면 내가 그냥 돌아다니면 얘가 자동으로 문을 열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한 이제 프로젝트도 물론 있긴 하겠죠. 근데 뭐 그것보다는 그냥 일단 충돌 기능만 좀 이렇게 껐다 켜면서 그냥 쓰는 게 조금 더 드리는 노력에 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단면 처리 사용. 단면 처리 사용은 뭐 전체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그냥 평면을 절단면으로 사용을 해서 그 절단면을 이제 밀고 당기면서 실질적으로 탐색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기능의 위치는 뭐 여기 이 버튼이 어디 있지, 이 기능이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은 뭐 잘 보이시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절단면이 하나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마우스로 여기에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밀고 당기면서 내가 보고자 하는 위치를 사실은 보는 거죠. 아까 내가 보고자 하는 위치를 볼 때 객체가 가려져 있으면 숨기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런 절단면을 밀고 당기면서도 내가 검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절단면은 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무브를 할 수 있죠. 네, 요거는 뭐냐면 절단면이 두 개가 단면 평면 연결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의 평면을 두 개를 지정을 해주고 이거와 이거의 이 거리를 일정하게 얘를 연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하나를 당기게 되면 이것이 같이 움직이게 되죠. 이제 뭐 이게 뭐 많이 쓸 일이 있을까 싶은데 뭐 잘 활용해서 쓴다면 쓸 때는 또 생기겠죠. 보셨던 거는 이제 평면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레빗에 있는 단면 상자 기능이 있습니다.
상자 기능이 있는데 사실 레빗에 있는 기능보다는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이 상자는 똑같이 무브도 할 수 있고 회전도 할 수 있고 이거를 스케일을 줄일 수 있는데 사실 레빗은 한 면만 가지고 우리가 마우스로 당겼다 하면 이게 참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얘는 한 면을 잡고 당길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줄이고 싶으면 스케일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을 좀 키운 겁니다. 지금. 스케일 키우면 전체 모양이. 그래서 사실 상자는 별로 이렇게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그냥 평면 정도 하나, 정면이든 후면이든 어디 하나씩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보는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적절하게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형상만 남겨놓고 실질적으로는 줌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말씀드린 대로 측정 기능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인데 일단 한 번은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장비 패드 모서리하고 이쪽에 있는 장비 패드 모서리를 이렇게 찍으면 이 귀를 움직이더라도 이 데이터가 항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우려면 여기에 있는 지우기를 눌러야 돼요. 1.6m라고 나와 있죠. 단위는 옵션에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간 여기에 모서리 한번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4.9m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아까 고행시선 어떤 이런 그 도구들을 써서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도면을 보고 예전에 스케일을 대고 이게 얼마지나 체크하는 것들을 이러한 이제 도구를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하는 거죠. 이게 적정한 건지 아닌 건지, 그게 뭐 법규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보신 거는 아까 두 개는 XY였다면 얘는 XYZ 좌표가 틀린 형태로도 이렇게 그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긴 한데 점을 찍고 점을 찍으면 이렇게 누적된 치수를 뭐 잴 수 있는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도도 잴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점 다 찍히고 모서리 다 잡히고 면도 잡힙니다. 지금. 자, 요거는 추가되는 기능인데 아마 보셨을 텐데요. 레빗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그리드 있죠. 그리드 데이터를 나빗선이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이제 체크하고자 하는 간섭 위치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그리드를 키게 되면 X 몇 년에 Y 몇 년에 어디에 위치에 뭐가 간섭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내가 체크하기 위한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리드.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이 그리드가 이제 지하층에 놓을 수도 있고 뭐 층별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도 있기는 해. 조절하는 기능이 여기에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이걸 잘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쓸 일이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각적 검토 도구를 하려고 해서 간섭 위치를 찾으면 이놈을 가지고 이 장면부에 스냅샷으로 저장하는 게 관측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관측점이라는 개념이 이 수정 지시와 이제 예를 들어 주석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간섭 위치를 찾으면 거기다 내가 노트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것까지 추가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HTML로 뽑아가지고 보고서의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던 바와 같이 생각보다는 많은 내용들이 관측점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아까 숨기기 기능이 있죠. 숨겨놓고 저장을 하면 관측점이 저장이 되버려요. 그 다음에 색상도 내가 덕트는 무슨 색깔, 구조는 무슨 색깔, 물론 우리가 렌즈에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확연히 좀 이렇게 분야별로 형상들이 대비가 되도록 색상을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관측점이 저장이 되버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정일시, 주석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